자, 이번 이 시간에 할 내용은 민방정식이고, 민방정식은 민방정식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 y, y 프라임, y 도 프라임 이와 관련된 어떤 식이 서로 영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디퍼런셜 띄어서 DE라고 문자 디퍼런셜에서 디케이션 이렇게 띄어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예로서 x, y 도 프라임 이 코사인 가지고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EX를 대하면 EX로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x, y y 도 프라임, y 프라임은 거기다가도 영 형태의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미분방정식의 예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미분방정식의 예로서 y 프라임이 x, y의 식 형태의 미분방정식이 있는데, 이런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다이렉션 필드라든가 또는 로즈 맥스라는 건설값을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예정인데, 보다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나 이번 시간 후반부 좀 진행해서 조사하는데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디퍼런셜 이케이션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요했어요. y 프라임 콜 fx 형태, y 프라임 들어가고 x에 대한 식 이런 형태가 양면에는 y 프라임 마이너스 fx 이퀄 제로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디퍼런셜 이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볼 수 있겠고, 이런 경우에 y는 f가 컨티뉴어스라는 거죠. f를 부정격분 적분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 전분상수 c가 붙는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퍼런셜 이케이션을 풀면은 답이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한 조건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추가 조건이라는 초기 조건이라는 조건을 추가를 해서 이니셜 베리피카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건 좀 후반부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정의하고, 그 다음에 식으로서의 정의는 이제 그래프의 관점에서 우리가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y 프라임 x는 이렇게 해를 간단히 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오늘 밤새서 해봐도 못 풀 것 같죠? 그죠? 풀립니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다루는 미분방정식은 상당히 간단한, 아주 간단한 미분방정식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보다 좀 더 어렵고, 그죠? 수준 높은 미분방정식의 해법을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학교에서 미분방정식이라는 수업이 있고, 또 뭐 있죠? 미분방정식 말고 심한 미분방정식인가 있습니까? 네, 그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수강을 하면 미분방정식을 풀이하는 다양한 기법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미분방정식은 그런데 과연 이게 공부하는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미분방정식은 미분방정식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y를 구하면 어떤 면에서 유리할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미분방정식을 풀이한다는 것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미분방정식을 왜 풀어야 될까?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는 현우 생각나는 거 있어요?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이유. 김민호 학생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미분방정식은 데피니션 들었으면 왜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를 좀 예측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고, 이거 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선생님. 미분방정식은 네? 방정식의 초기 형태를 구하기 위해서. 그걸 하면 뭐가 됩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확률 통계 배웠죠, 그죠? 확률 통계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었죠? 미래를 예측해서 돈을 많이 벌자. 그러면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방책을 세워온다든가, 이렇게 이제 돈을 번다든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대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민방형식도 미리를 대비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2000년 초반에 거죠. 중국에서 IMO라고 해서 전 세계 수학자 대회가 4년마다 열립니다. 몇 년 전에 허준희 교수가 필자전 탔죠. 필자전 타는 그 행사가 매년 열리는 것이 아니라 4년마다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열려서 중국의 시안이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중국의 지도를 펴놓고 오죠. 지도의 정중앙을 중국의 무게 중심을 구하면 북경이 아니라고요. 시안 근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안이라는 거기 가니까 교육대학교라고 교육대학교에서 뭐 관련된 워크숍이 열리고 해서 여기 참석을 하니까 그죠. 밤만 되면 잠을 자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 하면 낮에는 뭐 세미나 워크숍 다닌다고 이렇게 바쁘게 계시냐고 저녁 밤만 되면 옆에 건물이 한 20층, 15층에서 2층 사이 건물들이 쭉 있는 건데 이 건물들을 노화가 돼가지고 이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봐요. 사람들이 그죠? 가상을 못하고 정말로 500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개미처럼 몰려들어가지고 그죠? 망치하고 도끼 같은 걸로 두드려 패가지고 무너뜨리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아마 보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그랬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포크레인까지 그죠? 포크레인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한 15층 높이 정도에 올라가가지고 포크레인도 그 같이 작업하고 사람들은 해머 같은 걸로 그죠? 막 기둥 같은 걸 막 때려가지고 부수고 막 그러고 있는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건물을 그죠? 건물을 무너뜨릴 때 그죠? 요즘은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후양을 주죠. 후양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시간을 거죠. 시간으로 폭약의 세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그죠. 이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죠. 안전하게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재수 없이 가죠. 옆에 이렇게 헤딩하면서 넘어지면 눌러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옆에 건물 헤딩하지 않고 그죠? 안전하게 그냥 폭삭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치를 했을 때 폭약이 폭약을 설치해서 어떻게 터뜨렸을 때 안전하게 무너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제를 푸는데 대표적으로 민방형식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예측이라는 거예요. 예측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측. 그래서 앞에서 확률 변수라든가 무게 중심은 수평적인 해서 영역, 평면상의 영역에 대한 중심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공부하고는 민방형식은 우리가 산을 간다고 생각하면 수직적인 산에 오르내리고 한다고 하면 이 미분이라는 것은 접선의 규격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오르내리는 걸 이렇게 수직적인 관점에서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과 민방형식은 연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형식은 어쨌든 식인데 식은 사실은 이제 함수라고 이제 뭐 사실 거의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거의 동치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놓고 사직면상이 있고 합성 인버스 또 미분 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형식을 풀라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 책에서 다루는 민방형식은 사실 1개 민방형식이라고 해서 y의 2개도 함수나 3개도 함수는 안 나와야 정상인데 시험 치고는 실제로 2개도 함수에 대한 민방형식 푸시고 하는 문제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합성이라든가 미분적분을 이용해가지고 1개 민방형식이나 미분이 한 번만 들어가면 민방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서 일반적으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놓는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합성하고 미분적분 이걸 통해 가지고 식을 풀 수 있는 방식으로 민방형식을 완벽하게 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풀 수 있는 민방형식을 풀이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기술들을 뭐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그죠? 그런 기술들이 정말 완벽하게 통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론적으로 완벽하면은 실질적으로 실용성의 측면에서 별로 좋지가 않고 또 실용성을 갖고 있다면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풀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민방형식을 풀기 위한 시도를 수학자들이 하게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분류로서 민방형식을 분류하는 방법은 보통 오더라는 개념을 공부하는데 오더라는 것은 민방형식에서 y의
D는 디퍼런셜 케이션이 약자입니다. 이 주어진 민방 형태에서 관계되는 인계도 함수 중에서 1한 n 중에서 가장 큰 값, 이 경우에는 y 프라임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밑에 민방 형식에 대해서 오더를 개라고 해봅니다. 개라고 y 프라임이라 있고 y 더블 프라임인데 프라임하고 더블 프라임 중에 맥시마이는 거는 2가 되어가지고 이거는 이계 민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계 민방정식 뭐 다른 중에 절대로 보면 2에 y에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3개 원수 x 뭐 x y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오면 뭡니까? 3개 민방정식이 됐다고 오다가 최대 3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3개 민방정식이 오다가 오다가 크지만 클수록 이 민방정식을 풀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복잡도가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 느낌 듭니까? 그렇게 좋아요? 네. 오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매우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책에서 실제로 다루면서 오다가 1인 경우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오다가 2 이상인 경우는 사실 가능은 오긴 하지만 그것이 메인 파트는 아니다. 이 오다가 1인 경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반면식을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도 공부를 할 예정인데 밀반면식을 푼다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는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반면식을 풀이하는 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이제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다른 하나가 separable differential equation입니다. 줄여서 SD라고 적어놨습니다. differential equation. 그래서 dx분의 dy fx 곱하기 gy 형태의 민방정식을 separable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는데 왜 separable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이런 모양을 separable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x-식, 하나는 y-식이죠. x-식과 y-식 두 개의 곱으로 완전히 분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separable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differential equation을 풀이하는 방법은 gy분의 1 양변의 gy분의 1 곱하기 dy 콜 fx 곱하기 dx 형태로 식을 양변의 gy로 나누고 양변의 dx로 보시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죠. 그래서 gy분의 1 dy 콜 인테그레이션 오버 fx dx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여기서 1로 갈 때도 사실은 gy가 0이냐 아니냐 따서 줘야 되겠고, 그죠? 여기서 1로 갈 때도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물리도 아니고 수학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러나도 되느냐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가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좀 더 높은 단계의 수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이런 게 맞구나 하고 그냥 좀 받아들이기를 지금 우리 책에서 다루는 민방정식의 많은 내용들은 아주 은밀하지는 않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중간중간에 빈틈들이 상당히 있지만 뭐 완벽하게 처음부터 그죠? 완벽하게 모든 걸 구성하면 정말 좋긴 한데 그죠? 완벽함을 추가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완벽함을 좀 희생시키고 실용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정도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가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해서 1차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건데 얘는 y 프라임 더하기 px는 x에 대한 어떤 식이 됩니다. 이꼴 px의 형태의 민방정식을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민방정식은 항상 이런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ix 곱하기 자세한 과정은 뒤쪽에서 공부합니다. 그냥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세한 것은 뒤쪽에서 연구 이렇게 돼서 양변에 적분을 해주면 ix y 콜 인테그랄 ix 곱하기 qx 그래서 y는 ix를 양변을 나눠주면 ix분의 1 인테그랄 yx 곱하기 qx dx 기본적으로 적분만 우리가 정말 잘한다면 이 적분을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적분을 계산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것을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적분을 정말 우리가 계산한 완벽한 능력이 있다면 이것도 적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만 정말 아주 뛰어나게 잘한다면 이렇게 답을 항상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프로블 디퍼런시에이션과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적분 못할 거면 답이 사실 안 나온다고 해요. GY들이 그 적분을 내가 못한다, fx를 적분을 못한다 이러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데 그냥 적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조건을 해서 세프로블 디퍼런시에이션과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완전히 풀 수 있는데 1개 유방정식이 두 가지만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더 복잡한 1개 유방정식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다루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로서 x 제곱 더하기 사인 y 곱하기 y i 마이너스 2x y 제곱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보면 이것 1개 유방정식이에요. 그런데 1개 유방정식을 풀을 거면 여러분들이 매우 힘들다.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연식이긴 한데 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루지 않고 세프로블 디퍼런시에이션과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 두 가지만 집중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방정식의 응용으로서 밀방정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응용으로서 첫 번째로서 개체수의 증가, 감소 이런 것들 모기 여름이라서 모기 때문에 좀 고생한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기 개체수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할 것인가 이제 개체수화라는 것이 로그 내추럴 로스 또는 내추럴 디케이라는 개념을 일단 자세한 건 좀 뒤쪽에서 공부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공부한다는 것만 좀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로지스틱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해서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쟁에서 전쟁 문자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다고 그러면 전쟁에 소요되는 무기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무기 식량 말고 또 뭐 필요하죠? 전쟁하려면은 무기 식량 사람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하고 이에 대한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거고 또 브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소금물 문제, 소금물의 농도와 관련된 문제 이런 등등등의 문제들을 지금 배우는 디퍼런시에이션을 내용을 바탕으로서 풀 수가 있는데 조금은 드래그가 됐거나 이런 종류들 자기장, 전기장 이런 거 배웠죠? 이제 수업은 트랜잭토리의 특성 요구가 되는 내용들을 공부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있습니까? 코로나가 확산돼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스마레니 하는 팀 학생들이 막 집중적으로 걸렸더라고요. 이거 풀은 잘리는 것 같은데. 잘린 것 같아요. 예. 그러는 거죠. 여기 왜 이러지? 시간이 아마 15분, 20분. 그게 아니라 제가 말은 저희 제일 안 나는 거예요. 화면이. 그런 거죠. 약간 돌려야겠다. 네. 오케이.
선생님이 수학한 동작 늙은 호박하고 그죠? 가시하고 고추, 사과가 정말 맛있습니다. 참외 디퍼런시에이션에서 전체적으로 공부할 거 이제 대략적으로 봤는데 민방정식의 정의 그다음에 민방정식은 오다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 있고 일개 민방정식 중에서 세터버리냐 리니어냐 두 가지에 집중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프라이버트 프라이 시스템이라는 거에 이제 나오는데 그죠? 늑대하고 토끼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 늑대와 토끼의 개체수가 어떻게 증가 감소하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이제 그걸 써볼 수 있는데 이거는 교육 과정에서 작년부터 제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 안 하고 위에서 초점만 써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팝레이션으로서 민방정식의 대표적인 예가 방금 이야기했던 모기 개체수 박테리아의 개체수를 거다 T는 시간을 나타내고 T가 시각 T에서의 개체수, 모기 개체수 합시다. 그러면은 시각 T에서의 모기 개체수의 증가 또는 감소, DT분의 DT나 모기가 100마리 있을 때보다 1000마리가 있을 때 모기 개체수가 증가 속도가 이 개체수의 비례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DT분의 DT, KPK는 어쨌든 파지티브 컨스턴트 항상 파지티브를 넣는데 DT분의 DT, KP는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PT를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민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민방정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정식이라는 것은 Y 프라임, Y 더블 프라임 이런 미분이 들어가 있다. 식을 말하고 민방정식의 조건에 만족하는 함수를 솔루션이라고 하고 솔루션을 찾는 것을 민방정식을 푼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이라고 해서 yt0 이퀄 y0라는 민방정식 중에서 그런 조건이 주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정식 중에 아주 간단한 예로서 y 프라임 이퀄 sin x 플러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y0 이퀄 5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민방정식인데 이게 x 이퀄 0일 때 y 값이 5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x 이퀄 0일 때 y가 5가 된다. 해를 구하라 이런 뜻이었는데 이것을 풀면은 y는 sin x 더하기 코사인 x를 적분해주면 된다고 해서 코사인 x 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sin x 플러스 x가 되는데 이 초기 조건에 의해 가지고 초기 조건 y0 이퀄 5가 되므로 c가 6이 돼야 된다는 뜻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y 이퀄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sin x 더하기 6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개별 민방정식을 풀면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특분상수 C가 붙어가지고 C가 어떠한 실수라도 일반적으로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초기 조건이 있다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민방정식에는 딱 하나의 경우가 매우 많은데 붙어서 사는 것은 뒤쪽에 놓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런 이니셜 컨디션 이런 조건을 주어졌을 때 이니셜 컨디션을 조건을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하고 이니셜 컨디션을 갖는 민방정식을 푸는 것을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팩트로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건데 x0, y0를 포함하는 어떤 영역상에서 상을 헷갈렸을 때 상에서 f가 만약에 컨티뉴어스이고 y 프라임 이퀄 fx와 이변수 함수에 대한 연속성 우리가 사실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yx0 이퀄 y0를 만족하는 민방정식의 해는 딱 하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 있고 우리는 증명 없이 이것을 사용할 예정이다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부분은 이런 언더리슨 x0, y0의 초조건, 이 초조건을 포함하는 영역상 상에서만 유니크다. 그래서 초조건을 초조건과 관련된 어떤 민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이 x의 범위를 가지고 usual spectral suitable one for the initial value problem을 추가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의 소비 조건과 연결지어서 x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X에 있는 example입니다. y 프라임 이퀄 2분의 1 y 제곱 마이너스 1 y 제로 이퀄 이 조건을 만족하는 민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다면 이 민방정식의 해를 지금 당장 이걸 풀이하는 건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 답이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y 이퀄 1 마이너스 c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c 곱하기 x가 이 민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라고 합니다. 수조건 y0 이퀄 2를 만족해야 되니까 x 자리에 0을 대비해서 2가 되는 c를 구하니까 3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c 자리에 3분의 1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적기가 쉬운데 이렇게 해주면은 선생님들 중에 일부분이 역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지로자가 이 그래프를 보면 해열 그래프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해가 지금 조조건 0,1을 지나면 0,2가 요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는 곡선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만 x가 로그 3번을 정할 때 이때만 답으로서 인증을 하겠다. 이것도 참 좀 이걸 경우에 따라서 이걸 빼도 답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조건 안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틀렸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꼭 들어줘야 된다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오른쪽 부분은 플러스 C로 나타내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마음대로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 더하기 C를 해가지고 그래서 답을 이제 이 범위에 대해서만 해로 간수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불연속점이 있다면 불연속점에 있는 연속인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만 선택을 해서 X의 범위를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나중에 또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거 조심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방역식 계산만 열심히 한다고 고생해 놔놓고 저 범위 하나 안 적었다고 0점 처리 받으면 좀 억울한 마음이 들 겁니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사실 선생님 개인적인 관점에는 저거 때문에 0점 처리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주관식 단답 문제로 나와서 제가 하나 안 적었다고 0점 처리를 해야 된다는 또 강력히 주장하는 또 선생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이렉션 필드하고 올러스 매스에 대해서 마치겠는데 다이렉션 필드라는 것은 민방정식 중에서 일반적인 민방정식을 풀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민방정식 해를 정확히 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를 나타내는 거고 시가 그래프가 있습니다. 식으로는 답을 구하기 어렵지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해의 형태를 계획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y 프라임 이퀄 fx y 형태로 주어져요. 이 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예정입니다. 모든 민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y 프라임 이퀄 fx 중요한 것은 y 프라임은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식을 살펴보겠는데 적어놨다시피 일반적으로 민방정식 해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니까 해의 건설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다이렉션 필드 또는 올러스 메소드 이라는 방식을 심어주는데 다이렉션 필드로부터 올러스 메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이렉션 필드를 먼저 살펴보는데 y 프라임 이퀄 fxy 형태의 민방정식에서 y 프라임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x 카드나 y에서 y 프라임의 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도록 하는 작은 선분들을 한번 좌표평면하게 그려주면 바늘 정도, 바늘을 평면 위에 쫙 그려놨는 거, 바늘 한 100개를 가지고 평면 위에 그려놨는 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어떤 그림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다이렉션 필드는 마당이라는 뜻이라고 표현이라는 뜻이고 다이렉션은 방향이 y 프라임이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다이렉션 또는 슬로프 필드, 슬로프 다이렉션이라는 말이 있는 거기 있고 이 라인 세그먼트를 이제 우리가 해가 실제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해가 존재한다면 그 해의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하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y 프라임 이퀄 fxy 중에서 예를 들어서 fxy가 y 프라임 이퀄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1이 fxy입니다. 이런 경우에 민방정식의 다이렉션 필드를 구하고 0,0을 지나는 해의 대형을 한번 살펴봐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션 필드를 구하기 위해서 x, y 자리에다가 각각의 값을 쭉 대입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2, y가 제곱가 되면 대입해주면 y 프라임이 3이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1,0을 대입해주면 0 이런 식으로 값을 쭉 대입해가지고 노는 값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값을 이 테이블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고 그래서 요거다시피 마이너스 2,0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인 작은 부분을 그려주고 0,0에서는 xy가 0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라고 0,0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작은 부분을 그려주고 1,0에서는 x의 1, y의 0을 비교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쭉 작은 성분들을 그려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이렉션 필드가 되겠고, 다이렉션 필드 중에서 0,0을 지나는 커브는 자연스럽게 좀 연결을 하다 보면 계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해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판별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다고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해온 모양이 이렇게 계략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올레드 메스드라는 근사값, 유만형식의 헤어의 근사값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y 프라임 이퀄 fxy가 되고 소비 조건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y(x0) x가 x0일 때 y의 값이 y0가 되면 이러한 소비 조건을 만족하는 유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x0를 낳고 x1을 h는 어떤 적당한 항상 양수일 필요는 없는데 보통 양수 뭐 0.01, 0.1 이런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1은 x0에다가 h를 내는 거예요. x2는 다시 x1에다가 h 방금 돼서 이렇게 만들어나갈 수열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열을 만들 수 있는데 이 h를 스텝 사이즈라고 하고 y 콜 yx가 솔루션이라고 솔루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솔루션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이렉션 필드에서 x0, y0를 지나면서 다이렉션 필드에서 우리가 적절히 선을 연결해가지고 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적혀져 있다시피 y1 equal y0다 일치 나지 x0 y0 뜻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솔루션 커버가 가상의 솔루션 커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x0, y0 요점 잡고 x0, y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x1은 x0에다가 h만큼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y'이었어요. y''이 라지 fx0, y0가 되기 때문에 요 선의 기울기가 fx0, y0가 돼서 요 선분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밑변의 길이 곱하기 슬로프 여기서 탄젠트 시타가 라지 fx0, y0가 돼서 이러한 식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y0에다가 요거 y0는 이만큼 높이가 h 곱하기 x0, y0 이 작업을 계속 f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이요 x1, y1에서 또다시 비슷한 작업을 이만큼 h가 있을 때 저번에 찾고 해서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뭐 정확한 솔루션은 아니지만 솔루션의 근사한 값을 근사한 어떤 그래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할 수 있고 당연히 h의 값이 적을수록 정리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오차의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h의 값을 점점 작게 잡아줄수록 오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공식입니다. y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0자리에 n-1 1자리에 n이 들어가는 식의 공식이 됩니다. 이 시험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 가끔씩 그 오차 관련된 문제를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귀찮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계산 소수점 계산한다고 틀린 경우가 내용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y 콜 yx가 아마도 솔루션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h가 0이 가까워질수록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y 프라임 이퀄 x가 y0 이퀄 1 이런 명식의 해 근사값을 올러스 매스를 한번 계산해보라 그러면 x0가 0, y0가 1로 보면 되겠습니다. x0가 0, y0가 1. 그 다음에 스텝 사이즈를 0.1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h 스텝 사이즈를 0.1로 잡아주면 y0는
조져 있고 H가 이렇게 매겨되고 F가 매겨되니까 요 조금 이 식을 기억하라고 했죠. 이 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에서 N자에다가 N자 1, 2, 3, 4 차례대로 대입하시면 여기가 이제 식을 쭉 알려져 있는데 그냥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죠. 1.1, 2.2 이런 식으로 해서 도표를 만들면 이러한 형태로 표를 얻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저런 방식으로 헤어 건사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프는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헤어의 건설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올러즈 메소드이다. 실질적으로 참 귀찮게 적어서 하려고 하면 매우 귀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 현대에 와가지고 올러즈 메소드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이 잘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올러즈 메소드까지 해서 망명식의 헤어의 건설값을 구하는 수업까지 해보았습니다. 사탕이 없어서 중앙피카 사탕을 다 꼭 갖고 와야 되겠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저희가